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택스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스택스는 업빗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 고점을 뚫지를 못했었다가 이제 조금 건드리고 있는 코인입니다. 한번 바로 작도를 하면서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스택스는 좀 제가 어떤 코인인지 알아봤는데 토큰 판매를 위해서 SEC에서 인정을 받은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하더라고요. 이 두 군데,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제가 영역으로 다 같이 잡을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뭘 핵심으로 그을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 없습니다. 이런 자리는 내려오다 반등한 자리, 이런 자리는 핵심보다는 보조로 좀 사용을 할 거예요. 꼬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꼬리가 길죠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조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종가까지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역사상 좀 최초의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SEC 인증을 받아서 이제 대중에게 유포된 코인으로서는 또 제가 본 거 중에 다른 거는 못 봤었을 수도 있지만 좀 특이했던 거는 스택스를 스테이킹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기했다. 원래 스택스를 스테이킹하면 스택스를 주거나 아니면 뭐 스택스 관련된 어떤 코인을 주거나 이런 식이잖아요. 뭐 클레이튼 그 계열 애들 스테이킹 하면은 클레이 스왑 이런 거 주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주면 이제 스택스는 어떤 기능을 하나 좀 더 찾아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이더리움 가스 있잖아요. 뭐 네오에서 네오 가스가 이제 그 수수료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 그 스택스도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네요. 더 깊게 이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거에 이제 계속 소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좀 와닿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결국에 이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라고 딱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. 딱히 뭐 다른 뭐 NFT다 뭐 이런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그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퍼센트가 너무 크고 우선 제일 밑 하단이라 사실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그래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.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. 오히려 꼬리도 길고 무빙이 좀 어려운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지지저항 그렸었을 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코인을 선택해서 코인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자리는 결국에 한번 치러 올 거예요. 첫날 종가 꼬리 끝은 한번 치러 올 거기 때문에 아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순간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딱 눈에 보이는 게 보조 지저선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보조선이 이 구역이죠. 여기서 지지받은 자리에 대한 종가,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 나와서 저항 나온 자리에 대한 종가가 겹쳐요. 이 구간은 어떤 벽이 있다. 보이지 않는 벽. 이런 선이 어떻게 보면 보조선이 됩니다. 핵심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. 그래서 이건 보조선이고 또 하나 보조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역에서는 이런 구역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여기다가는 좀 너무 약해서 안 쓰고 이제 올라가면서 새로 생긴 자리 이런 자리가 보조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그때 말한 새로운 핵심 지저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구역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자리인데 이렇게 두 개를 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. 이 영역 자체를. 그러면 저는 이제 보조선은 그냥 보조선으로만 그려놓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한 군데만 예시로 좀 그려볼까요?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조를 긋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종가에다 했었죠? 그러면 여기 꼬리에다가 딱 잡으면 될 것 같고 여 위로 꼬리 하면은 한 3% 되지 않겠어요? 3, 5%? 네. 이 정도를 이제 보조로 이거 왜 이러지? 지금 저기 작동이 잘 안 돼서 이런 자리가 이제 보조선이 될 수 있겠네요. 이제 채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?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첫날 걸로 잡지는 않는다. 이제 꼬리 끝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추세선 하나로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본다라든지 이런 식이죠. 그냥 그려놓는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. 실질적으로 제가 채널을 그릴 때는 그 첫날 거를 무시한다. 상장했었던 거. 그럼 여기랑 그 다음 나온 고점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세 번째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체크를 한 부분이 이제 채널을 잡으실 때 이거 그리고 이거 두 포인트를 잡잖아요. 여기와
여기 두 포인트를 잡고 세 번째 포인트를 잡을 때 그 다음 나온 저점이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여기다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에 있었던 사이에서 저는 저점을 세 번째로 잡습니다. 그러면 이 채널은 이게 아니고 여기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. 여기 보이시죠? 첫 번째 포인트, 두 번째 포인트, 세 번째 포인트.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가장 낮은 저점. 거기다가 세 번째 포인트를 찍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뚫고 나가버렸잖아요. 여기까지는 그래도 채널 종가로 지켜줬지만 뚫고 나갔기 때문에 채널을 두 배로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. 이게 이제 채널 확장인데 채널 확장을 하는 방법은 이 중간에 미드선 있잖아요. 점점점점점이 이 채널의 중간 값입니다. 이 중간 값을 이 자리로 올리면 채널이 두 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렇게죠. 여기 미드선에 딱 닿았죠? 그럼 이게 채널 두 배로 확장한 겁니다. 이 채널은 맞아 떨어지죠. 이런 자리가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채널 매수할 때도 괜찮습니다. 꼬리 잡기 좋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승 채널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 이 꼬리랑 이 꼬리를 처음에 그어 보겠지만 뚫렸죠. 세 번째 포인트는 똑같이 여기서 나온 거에서 고점 상승 채널이니까. 근데 이제 여기는 뚫렸기 때문에 이 채널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런 저항선 역할은 좀 할 거예요. 지금 이런 자리처럼 저항선 역할은 좀 하지만 채널은 좀 변경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전체를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좀 보고 여기다가 두 번째 포인트 찍고 세 번째는 이 안에서 있었던 고점 그 자리죠. 이렇게 좀 사용을 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추세 겸 채널까지 이제 그려본 상태고요. 최근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편까지 한번 좀 볼까요? 어떻게 되나? 상승 추세를 타고 그냥 이제 저 기준 전환선 사이에서 이제 통통 튀는 모습이네요. 이런 초록색으로 빛나는 건 과매수가 뜬 거고 이런 22평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62평인데 이런 20, 60평도 아직 닿지도 않고 상승하는 이게 불장 초입의 코인이거든요. 불장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정 오면 11평, 12평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미 흐름은 탔네요. 예전에 이 구간처럼 흐름은 탔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도달은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. 지금 이 저점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매수 받는 것과 같은 경우긴 한데 여기선 이제 기준선, 이 빨간 선이 기준선이에요. 이 핑크색 선 있죠?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까지의 거리가 좀 멀죠. 여기는 이제 좀 짧긴 짧은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를 받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. 익절을 하는 자리지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양보를 해서 이런 보조선 자리에서 한번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조금만 들어가야 되죠. 그리고 빨리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 여기를 쭉 뚫고 내려와서 여기 이 구역 날봉 핵심 지저 영역으로 오면 그때가 차라리 매수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를 뚫고 나서 리테스트까지 다 받았던 자리죠. 그러면 얘는 이 구역을 뚫고 올라와서 저번에 있었던 못 뚫었던 고점 영역 있죠. 이런 데를 리테를 한번 한 상황이기도 하죠. 보통 이런 신고점을 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번에 있었던 고점 뚫지 못했던 그런 자리는 항상 테스트를 하고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스택스는 말이 좀 많았지만 조금 차트가 깔끔해 보여서 이것저것 같이 설명을 좀 해봤어요. 이렇게 가격표까지 완성이 되었고 만약에 이게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꼬리끝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구역 만약에 일찍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채널의 하단도 매수받기 좋은 구역이거든요. 여기가 뚫린다라고 하면은 빨리 내려올 경우에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리입니다. 만약에 이게 좀 천천히 질질 새면서 온다라고 하면 이 채널이랑 이 구역이 겹치는 구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. 그 시간에 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.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가격표 쪽에 왜 소수점이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랬었나?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또 다음 코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